송환종 리스트 파문이 어떻게 어디까지 전개될지 두 분의 정치 분석가 초대했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만흠 한국정치 아카데미 원장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 경향신문 그 보도요. 그 측근이 2013년 4월 4일 재보선 그 사무실에 찾아가서 거기에 비타민 음료 상자에 들어있는 3천만 원을 전달했다, 줬다, 나도 같이 갔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일단 이 사건의 실체를 지금 어떻게 파악하는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거든요. 예. 처음에 메모가 나왔고 그다음에 녹취된 내용 중에서 구체적인 물증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에 메모지만 나왔을 때와는 질적으로 다른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뭐 총리부터 먼저 수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구체적인 증거 없이 사람을 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물증이나 구체적인 이런 정황적인 상황을 봐서는 이제 임박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총리 소환이요, 네네. 소환 조사가. 김 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반적인 형사 사건의 경우라면 문제를 제기한 쪽에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이제 아주 권력의 핵심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본인의 알리바이를 입증해내는 게 필요할 겁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에 지금 메모 나온 이후에 이완구 총리를 비롯해서 나머지 분들이 본인들의 알리바이를 강화하는 이런 증거를 아무것도 내놓지 못했어요. 대신 좀 정황상 여러 가지 추론되는 것들 많이 내놨고 본인들의 주장하고 어긋나는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저는 초반에 돈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서 본인이 안 받았다 일단 거부해 볼 수가 있지만은 인간적인 관계 서로 교분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실들을 얘기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것인데 8사람 모두가 다 전혀 일면식이 없다거나 이완구 총리의 경우에는 지난 19대 들어와서 1년 동안 아는 정도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오히려 본인들에게 부메랑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이런 예. 추가적인 자료들이 서로 상당히 교분이 있었던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발언에 대한 신뢰감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 총리가 오늘 해명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하고 국회 출석하기 전에 기자들 만나서 하고 했는데요. 우선 그 기자들 만나서 했었던 그 말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 오늘 이제 사흘째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그러니까 2013년 4월 4일에 만나신 기억은 있으세요, 성 회장? 지금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날 첫날 등록일 날이고 그리고 기자분들이 수십 명, 제가 40~50평 남직한 사무실에 수십 명의 첫날이니까 기자분들이 오시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입치해져 있는 사람들이 첫날인가 몰리고 마침 그날이 등록일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건 판단하십시오. 자,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좀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기자보로 판단을 하라니요. 본인이 지금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면은 뭐 만났다 안 만났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허언이라고 보고요. 또 무게중심을 그럼 만났다. 최근에 또 뉴스에 의하면은 그날은 아니었지만 단독으로 만난 적이 있다라고 또 총리가 예. 얘기를 한 부분을 보면은 분명하게 오늘 한 일간의 신문에서는 23차례나 만났다라는 그 비망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2013년 13년 이후에요. 예.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이 자꾸만 조금 전에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바꾸기에 대한 논란들, 예. 또 부적절한 처신들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국민들로 하여금 불신하는 차원을 넘어서 일종의 혐오스러움을 느낄 정도로 예. 굉장히 부적절하고 또 제대로 대응을 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서양 속담에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란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버금갈 수 있을 정도로 제일 중요한 것은 공인이기 때문에 특히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정직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인터뷰한 측근은 같이 갔는데 성 회장하고 이 총리는 당시엔 총리가 아니었지만 칸막이 안에서 단둘이서 따로 앉아 있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총리 얘기는 거기 수십 명이 있었고 기자들이 다 있는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독대를 해서 뭐 돈을 받았겠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 정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정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저는 좀 증거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른 어느 보도에 따르면은
당시 두 사람만 들어가니까 다른 기자들이 저기 들어가서 돈 주고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했다고 하기니까 당시 이제 들어가기는 둘이 혹시 이제 그게 사실이라면은 네. 만나기는 두 사람이 만났지만은 안에 들어가 있을 때 큰 방에 들어 있을 때는 모두가 봤기 때문에 그 상황은 조금 추가적인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에서는 전에는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어요. 예, 예. 선거 사무소 등록하는 날이고 거의 개소식 비슷한 분위기 있었기 때문에 하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예. 유력 정치인이 왔다 가는 것이 어떻게 기억이 안 나겠습니까? 거기다가 당시에 당시 보선이 4.24 재보선이었죠, 당시요. 예, 예. 그때 이제 20일 앞두고 아마 등록의 날짜였는데, 당시 이완구 총리가 워낙에 주목을 받았죠. 당시 안철수, 이완구, 김무성 세 사람이 당시에 이제 보궐선거에 뛰어가지고 유력 차기 주자들이 뛴다고 주목을 받았는데, 예. 그리고 차기 충청의 맹주 이런 소리가 나오고 해가지고 아마 그 지역의 다른 국회의원들도 모두 눈도장을 찍으려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일반인이라면 모를 수 있겠지만은 지역의 유력 국회의원이니까 당연히 알 법도 한데 오늘 국회에서 응답 과정에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기억이 안 난다고 오늘 국회에서 말한 그 부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의 발언입니다. 보시죠. 성완종 전 회장하고는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전혀 없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특별한 날이 모를까 마침 말씀 올린 대로 여러 명의 취재진과 이 지지자들이 오셨기 때문에 첫날이기 때문에 기억이 없는 겁니까? 확실하게 안 만난 겁니까? 저는 아니 그걸 기억이 없는 걸 만났다 안 만났다 얘기했는데 네. 저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올린 대로 예. 그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국회의원을 해본 사람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지역구를 해본 사람은. 이완구 총리가 그 전에 인사청문회 할 때도 그 말을 바꾼 그런 그 전력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말을 바꾸는 것들이 자꾸 이렇게 노출이 되니까 점점 더 사람들이 좀 신뢰감을 잃고 있는 그런 양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첫날 그 정청래 의원이 이제 대정부 질문할 때 맨 처음 이제 야당 입장에서 질문했던 거 아닙니까? 정청래 의원이 할 때 저는 이제 당시 인사청문회 할 때 이야기를 빌려온 게 당시에도 신뢰감이 없었다라는 걸 빌려오고 했었는데 네. 최근 발언을 보면 오히려 거꾸로요. 최근에 발언 과정에서 말 바꾸기가 오히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했던 발언에 대한 신뢰감을 오히려 더 떨어뜨리는 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 관련 문제는 가해 논란 여지가 있지만은 본인이 뭐 유세장에 참석했니 안 했니라든가 당시에 무슨 행사가 있었니 없었니 몇 번 만났냐 안 만났니 이런 것에 대한 본인의 조금 사실하고 다른 얘기들이 예. 그 본질에 대한 돈 주고받은 것에 대한 신뢰감을 좀 떨어뜨린 그런 느낌이 예. 있습니다. 물론 모릅니다. 아직은 이완구 총리가 정말 돈을 3천만 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받았다면 그 가정을 해본다면 이 총리가 어제 자기 목숨을 걸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런 발언이 나올 수가 있는 걸까요? 그것도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 발언도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우리 아무리 자신이 궁지에 몰렸다고 하고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제 목숨을 바치겠다. 지금 우리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세계 1위 아니겠습니까? 예. 생명 중시를 해야 되는데 이 공직자가 자기네 지극히 개인적 문제를 가지고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표현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보고 있고요. 예, 이 사건도 사실은 자살로 그렇습니다. 촉발된 자꾸만 우리 사건이거든요.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저런 식으로 정치인들, 특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무총리가 자기 목숨이란 말을 아주 저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의아스럽고 그런 면에서 보면 참 부적절한 표현이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부적절한 정도가 아니라 국회에서 더구나 국무총리가 했던 것은 약간 국민을 향한 협박성 발언 같은 느낌까지 주고 있죠. 그래서 아주 부적절했고요. 오늘도 본인은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서 죄송하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인간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달라라고 할 정도로 반은 죄송하다고 하면서 반은 또 그거를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말 자기 목숨을 걸고 이것을 아니다라고 부정한다라는 것인데요. 저는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계좌를 통해서 입금이 되거나 했다면 증거가 뚜렷하게 남지만은 예. 개인 간에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정황만 남지 안 남아서 심지어는 이제 이게 증거가 없이 밝혀지고 그쪽으로 간다고 수사가 결론이 난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부인할 근거가 있죠. 왜냐하면 돈은 없는 거고 계좌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 이제 증거를 중심으로 본인이 목숨을 걸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여지도 조금 있긴 합니다. 예. 근데 이게 법적인 문제하고요.
도덕적인 문제, 정치적인 영역을 구별을 해야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200% 동의를 합니다. 의혹이 지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처음에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며칠 지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말바꾸기 또는 뭐 예를 들어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거는 이제는 더 이상 법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의 문제와 정치의 문제로 바뀌어졌기 때문에요. 오히려 정확하게 이거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한다면 네. 이제는 총리가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까지 왔는데 이것을 자꾸만 시점을 놓쳐서 정치라는 것은 결국 타이밍의 예술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늦춰서 만시지탄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민들로도 피곤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에게도 굉장히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사퇴 시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교수님이요, 원장님은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그게 법적인 유무를 따라서 이 정도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상황에서 향후 국정의 중심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당장 문제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 내일 지금 남미 지금 나가신다고 하고 있고 더구나 내일 세월호 일주기 겹치는 날에다가 최경환 부총리 나가게 돼 있죠. 오늘 나갔나요 지금? 출국했습니다. 네, 예. 이미 오늘 나갔고 그런 상태고 총리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예. 대통령 그 밑에 총리, 부총리 이런 상황 이게 정말 긴급 상황 아닙니까? 이럴 정도 상황인데 이것을 좀 잘 판단해야겠다. 그래서 개인의 구명과 진위 여부는 그 다음에 문제로 하더라도 정말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좁혀서 한다면은 박근혜 정부를 위해서 지금 본인이 결단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오늘 이완구 총리가 국회에서 이 수사가 상당히 광범위한 수사가 될 것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도 수사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 것 아니냐라고도 해석을 했고요. 오늘 새누리당에서도 문재인 대표도 그 특사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또 조사도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좀 부적절한 발언에 연속 히트를 치고 있다고 표현하면 참 자괴감이 느껴지는데요. 지금 본의 아니게 광범위하게 수사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이게 뭔가 조금 전에 우리 김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박성 발언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이걸 자꾸만 물타기 쪽으로 가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새누리당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대선 자금 문제로 이걸 확산시킨다든지요. 예. 아니면은 뭐 사면받은 분의 특혜 문제 의혹으로 이거를 사건을 호도시키면은 그건 오히려 부메랑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요. 8사람 중에서 지금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011년 당대표 경선에서의 문제, 예. 그리고 지금 이완구 총리는 2013년 4월 달에 이런 재보선에서의 자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이 과연 그럼 대선 자금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한다면 당연히 야당에서는 이건 물타기 수사라고 공격할 수밖에 없는 이런 면에서 볼 때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여당이 너무 지나치게 이거를 정치 공세화시켜서 차단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정책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오늘 그 국회에서 그 발언은 굉장히 오히려 이완구 총리가 공세적인 발언이었죠. 두 쪽을 향한 발언이었는데 하나는 고 성완종 회장에 대한 신뢰감이 없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예. 평상시 본인이 상당히 예의주시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번에 그 사람의 외모도 신뢰가 없다는 걸 부각시키는 것 같고 네, 지금 조금 전에도요. 예.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다시 한번 메모와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거취를 결정할 수 없다라고 이완구 총리가 조금 전에 또 다시 한번 말했다는 것 저희가 자막으로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봤을 때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했다. 예. 고성완종 씨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심지어는 어제 발언에서는 그랬죠. 본인이 알고 있다. 예. 본인은 조심을 했기 때문에 받은 적이 없지만 이러저런 국회의원들이 많이 받았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그건 얘기할 수 있겠다.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오늘 발언에서 이제 수사가 굉장히 복잡하고 광범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여야를 넘어서 여러 사람이 잘하면 걸릴 수도 있다. 예. 오히려 본인은 깨끗하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의 입지를 더 지금 안 좋게 만든 그런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왜 지금 이완구 총리의 사태의 큰 배경 속에서는 검찰이 과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마치
어떠한 수사 방향으로 전개될 것일 거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 발언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가 될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 과거를 보면 여야의 꿰맞추기식의 수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발언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걸 바로 듣고는 이미경 의원이 그런 얘기했죠. 그럴 정도 인식하고 있다면 정말 수사가 제대로 된다고 누가 믿겠느냐. 그리고요, 심지어는 총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번에 정부 들어와서 중립적인 국가기관으로서 역할보다는 너무나 정권에 편향된 지금 수사가 우려가 된다는, 그래서 심지어는 민정수석 문제까지 같이 제기하면서 야당에서는 이번에 그 제대로 되려면은 그런 것도 같이 교체하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당장 청와대 차원에서는 이전에 사실상 우병우 수석을 끌어올렸다고 얘기하는 김기춘 실장도 지금 전 실장도 논란이 되고 있고 네. 현 실장도 논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기되고 있는 게 어제 이제 얘기가 긴급 새누리당 의총에서 거론되다가 말았던 총리의 경우에는 저는 직무정지라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직무정리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논란 자체도 있지만은 효력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중립성을 지키는데. 예. 다시 복귀할 거라면은 문제가 효력이 없어 보이는데 대신 이제 청와대 관련된 쪽은 직무정지 요구하는 것도 야당의 주장이 좀 타당성이 없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특검 그 검찰 수사는 못 믿겠다고 하는데 못 믿겠다고 한 적은 없죠. 명시적으로 야당이. 근데 특검은 늘 얘기가 나왔었던 건데 이번에 야당이 특검 얘기를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천정배 지금 후보는 뭐 캥기는 게 있는 거냐 야당이, 아니면 왜 그런 거냐 하면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일부 뭐 캥기는 게 있느냐 이런 지적이 있지만은 저는 뭐 오히려 야당의 주장을 그대로 일단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모든 문제가 터질 때마다 야당은 항상 특검 주장하면서 이렇게 정쟁화 시켰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이번은 조금 조심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야당이 뭐 걸릴 게 있다기보다는 그렇고요. 이건 당연히 순서로 가자면 저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대신요, 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렇습니다. 당장 특검 가는 것도 필요한데 지금 특검 진행 과정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일단 수사 과정과 검찰이 하는 걸 같이 지켜보면서 보자. 이것도 조금 뭐 저는 할 수 이거는 있다고 이제 봅니다. 이 리스트의 성격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8명, 특히 홍준표 지사 빼놓고 7명은 전 현직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최측근,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하는 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과거에 본 적이 있나요? 그 헌정사상 없죠. 초유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특검을 통해서 3주 이후에 이거를 그거는 국민적 정서에 납득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러한 모든 사례를 종합해 보면 여하튼 검찰이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를 하고 나서 특검을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야가 반드시 특검을 한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합의를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왜 이 시점에서 사퇴를 해야 되냐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준 교수님, 김만원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